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스스로 마무리하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7쪽입니다. 1번 보시면 f와 g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의역이 원소 1과 3을 가지고 있을 때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원소 1과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f1의 값과 g1의 값이 같은 걸 이용해서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정의역의 원소 3일 때도 함수값이 같은 걸 이용해서 a와 b의 관련된 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f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되고요. g1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b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a-b는 마이너스 3이라는 AB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F3은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 3을 넣어서 9 플러스 A가 되고요. G3은 X 자리에 3을 넣어서 3B-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3B가 좌변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3B는 9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A-B는 마이너스 3, A-3B는 마이너스 11. 요 두 식을 빼면 2B는 11에다가 3을 뺀 8이 되고요. 따라서 B는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B 대신에 4를 대입하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 돼서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1, B는 4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1 더하기 4 해서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데요. 1, 2, 3, 4, 5 보기 5개는 모두 함수의 조건은 만족하죠. 세로선을 그을 때마다 한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함수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니까 1번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대응을 찾기 위해서는 1대1 함수를 찾고 1대1 함수 중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가로선을 먼저 그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다면 이것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니까 3번도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자, 5번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4번을 보면 끌 때마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 되죠. 그리고 공역은 어떻게 됩니까? 공역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함수 그래프상에 있는 이 순서쌍들이 y값들이 치역이 되는데 여기 있는 y값들은 전부 다 실수 전체에 계속 존재하죠. 따라서 공역과 치역 둘 다 실수 전체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인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fx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f.fx의 값이 9x-4라고 했을 때 f2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거 f.f의 x식을 구하기 위해서 합성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fx 대신에 뭘 적어야 됩니까? 주어진 ax 플러스 b를 적죠. 따라서 f에 fx 대신에 ax 플러스 b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하면 x 자리에 지금 요 부분을 보면 여기에 ax 플러스 b가 들어갔으니까 요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f의 ax 플러스 b는 a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하면 이렇게 곱해서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근데 주어진 f.fx가 뭐라고 했죠? 9x-4라 했기 때문에 요것은 9x-4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ab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좌우 변의 x의 개수끼리 비교하면 a의 제곱 x와 9x가 같아야 되니까 a 제곱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되죠. ab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건에서 a는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서 a는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죠? a 값은 3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3b 플러스 b니까 4b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의 이 값을 구하라 했는데 fx는 ax 플러스 b에서 앞에서 구한 a 대신에 3을 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x식이 완성되죠.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2 값은 x 대신에 2를 대입한 3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어서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를 원소로 갖고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보면 f 도트의 g의 인버스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f의 g 인버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g 인버스 1 값은 어떻게 됩니까? g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g 인버스는 이렇게 가는 게 g 인버스가 되겠죠. 그러면 1을 보내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있는 x의 범위에서 1을 거꾸로 보내면 2로 가죠. 따라서 g 인버스의 1 값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g의 2 값이 1이니까 2는 g 인버스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정리하면 f의 2가 되고요. f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f니까 2를 보내면 3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부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f의 인버스의 4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거 할 때 지금 인버스는 이렇게 분배하듯이 하지만 F 먼저 해줘야 되죠. 다시 적으면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와 같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이 부분 먼저 하니까 F 인버스의 G 인버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인버스 4를 계산해야 되죠. G 인버스가 여기 있고 4는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가면 3으로 가죠. 따라서 얘는 3이 되니까 F 인버스 3을 구하면 되고요. F 인버스는 F가 이거니까 F 인버스는 역방향이죠. 그러면 3을 F 인버스는 어디로 보냅니까? 거꾸로 2로 가겠죠. 따라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 얘는 2니까 더해서 5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fx식과 gx식을 알려주고 g.f 인버스 a 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a의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보면 g의 f 인버스의 a 값이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적기 힘드니까 얘를 k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g의 k가 마이너스 7이 나오게 하는 k 값을 먼저 구해보면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g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되고 이것이 마이너스 7이 될 때의 k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k는 5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k 값이 5가 되니까 여기 요 값 f 인버스 a가 5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f로 표현하면 f 인버스가 a를 5로 보내면 f는 5를 a로 보낸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f5는 뭐가 됩니까? 요 식에다가 5를 대입해서 3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니까 14가 되고 그 값이 a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14가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fx, gx에 대해서 이 식을 주면서 g 인버스의 7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a, b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합성시켜 보면 g의 fx
가 되고요. 이것이 4x 플러스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2x 플러스 a라고 했으니까 fx 대신에 2x 플러스 a를 대입한 값이 4x 플러스 3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gx는 뭐라고 했죠? ax 플러스 b라고 했죠. 그러면 gx는 ax 플러스 b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것은 x 대신에 2x 플러스 a가 들어갔죠. 그러면 x 대신에 2x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에도 2x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 x 대신에 2x 플러스 a 대입하고 원래 있던 b를 적어주면 2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것이 4x 플러스 3과 같다 했으니까 2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가 4x 플러스 3과 같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보면 2a가 x의 개수, 우변의 x의 개수는 4니까 2a는 4. 따라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3과 같아야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b는 3인데 a가 2니까 a의 제곱은 4 플러스 b는 3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ab 값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a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fx와 gx의 식이 완성되었습니다. fx는 2x 플러스 2가 되고 gx는 2x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죠. 자, 요걸 구한 상황에서 g 인버스의 7을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요것을 모르면 g 인버스의 7은 얘를 k라 두면 뭐가 됩니까? g의 인버스는 7을 k로 보내니까 g 입장에서는 거꾸로 k를 7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gk는 2k-1이고 이게 7이다. 따라서 풀면 2k는 8이니까 k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g 인버스 7, k는 4가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f 인버스 3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f 인버스 3의 값을 k라 놓고 fk는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죠. 먼저 이거를 k라 뒀기 때문에 k의 값을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우선 이거를 이용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문자 하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것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f의 2x 플러스 3을 x-2라는 식에서 이 2x 플러스 3을 문자 하나 t로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x도 t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2x 플러스 3을 t라 놓기로 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x 플러스 3을 t로 바꿔주는 대신에 요것도 x도 t에 관한 식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x 대신에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f의 t는 2분의 1t에 마이너스에 얘는 2분의 4니까 2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k가 3이라고 했으니까 t 대신에 k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fk는 2분의 1 k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이 값이 3이 나오게 하는 k 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 부분의 식을 정리해서 풀이해보면 2분의 1 k는 3 플러스 2분의 7이 되고요. 2분의 1 k는 3은 2분의 6 플러스 2분의 7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k는 6 플러스 7 해서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인버스 3은 k라 뒀고 그 k 값을 구하니까 13인 것을 구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fx와 gx에 대해서 이 함수는 1과 4 사이에서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을 갖는다고 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
정리하면요. 구해보면 f.g의 x는 합성함수니까 f의 gx를 먼저 하죠. 그러면 g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f의 g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요거면 f의 x 플러스 2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도 x 플러스 2를 넣고 여기에도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아니고 6에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2 넣어주면 되겠죠.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11. 따라서 x제곱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요거랑 합해서 15에다가 12를 빼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g의 x라는 함수는 이렇게 2차식이 되었고요. 이 2차식이 주어진 범위 1과 4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의 1과 4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필요한 거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어떤 걸 해주고 이렇게 하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여기 적히면 되죠. 따라서 플러스 1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없던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y는 x-1의 제곱이 되고요. 이 부분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범위는 1에서 4 사이가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1,2에서 꼭지점이 가지고 아래로 대략적으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1과 4 사이의 범위에서의 범위를 자르면 1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는 2, 3, 4니까 이쯤에 x4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갔습니까? x는 1에서 최소가 되고요. x는 4에서 최대값,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최대값은 x 대신에 4를 대입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 m은 4를 대입한 값 9 플러스 2니까 11이 되고요. 최소값 m은 어떻게 됩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11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와 그 fx의 역함수 gx가 있을 때 두 함수의 그래프에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2인 것을 이용해서 fx에 있는 이 부분 a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fx와 fx의 역함수 사이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fx의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죠. 그리고 역함수는 fx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fx가 만약에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fx가 y는 x와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gx는 어떻게 될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gx고 그럼 f와 g 그래프의 교점은 여기 하나 두 개가 생기고 이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생기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가 같으니까 두 개를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로 둘 수 있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2니까 두 교점을 알파, 알파 그리고 베타, 베타라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알파 마이너스 x 좌표끼리 뺀 거 제곱 플러스 y 좌표끼리 뺀 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그 거리가 2루트 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식을 먼저 풀이해보면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죠. 루트 없어지고 요거 계산하면 같은 거 두 개니까 2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우변 제곱하면 8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인 것까지 되는데요. 지금 이걸로는 a 값을 구하기 힘들죠. 그럼 또 뭘 이용해야 될까요? 우선 fx의 역함수가 gx라 했을 때 그때의 교점이 알파 콤마 알파와 베타 콤마 베타라 했죠. 그러면 이 알파 콤마 알파와 베타 콤마 베타는 함수 y는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a와 y는 x의 교점이 되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교점이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값끼리 갖다 놓죠. 그러면 4분의 1x 제곱 플러스 a는 x가 되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a는 4x가 됩니다. 자,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1차항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됩니까? 교점의 x좌표 알파와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구해놓은 걸 보겠습니다. 이거를 구해놨고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개수가 생각이 나면 좋겠죠.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니까 4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요 부분의 값이죠. 따라서 4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지금 특히 알파 베타가 a로 표현이 된 상태에서 요 식을 변형시킨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한 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4라 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 했으니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16이 되고 4 곱하기 알파 베타는 4a가 됐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a를 구하면 되겠네요. 16 마이너스 16a는 4. 그럼 다시 풀면 16a는 12가 되고요. a는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